노인정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노인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노인정에 나오지 않게 된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박기철이 자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총무 순자 할머니가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장부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순자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통장에서 또 돈이 사라졌어요. 이번엔 300만 원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박기철은 이미 없는데 누가 가져간 걸까요? 그날부터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시작됐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노인정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15명쯤 있었어요. 평소의 절반이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대답이 늦었어요. 안에 오셨어요. 박기철 사건 전엔 인사하느라 제일 시끄러웠거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려고 컵을 들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분이 자리를 옮겼어요. 그냥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보고 있었습니다. 바둑판도 펴져 있었죠. 근데 아무도 바둑을 두지 않았어요. 다들 핸드폰만 보거나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평소엔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었는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노인정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박기철 얘기라는 걸요. 다른 분이 바로 말했어요. 괜히 그분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철 씨는 이미 자수했는데 또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가져간 걸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그 말이 나오자 노인정이 싹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박기철 이름이 금기가 됐다는 걸요. 그리고 돈 얘기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인정에 나갔어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물었어요. 회비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총무가 잘 모르겠다고요.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순자 할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부는 지금 정리 중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사람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더 불안했어요. 정리 중이라는 말은 확인을 미루자는 말이니까요. 저도 당황했어요. 박기철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통장 내역이라도 확인해 봅시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다들 믿어주세요. 그 말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믿어달라는 말 앞에서 의심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저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기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결국 다 같이 쓴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제일 화가 났어요. 다 같이 썼다는 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으니까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말에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철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괜히 건드리지 맙시다. 복잡해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건드리지 말자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확실히 해야 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노인정이 둘로 나뉘기 시작한 게요. 그날 이후 노인정은 조용히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문제 제대로 밝혀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맙시다. 저는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어느 쪽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게 제일 안전해 보였으니까요. 철수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군요. 저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넘어가는 것도 이상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이 확실히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철수 할아버지 근처에 앉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자는 쪽이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그쪽에 앉았습니다. 다른 쪽은 순자 할머니 근처에 앉았어요. 순자 할머니를 믿자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중간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양쪽 다 저한테 같이 앉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어느 쪽에도 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한 분이 노인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쪽에 앉았던 분이에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 어디 갔어요? 아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요즘 안 나온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된대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나왔던 분인데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괜히 나섰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 말은 딱 하나였어요. 나서면 사라진다. 그리고 다들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영수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왜 연락을 안 받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중간에 있는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아예 편을 선 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노인정에 갔어요. 사람들이 더 줄어 있었습니다. 10명도 안 됐어요. 저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네요.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답답했습니다.
다들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한 분이 일어섰어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다른 분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갈게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이렇게 쉬워졌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노인정에 올 수 없게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침묵을 선택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노인정 생각만 났습니다. 사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게 이상하다는 걸요. 박기철이 자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요. 근데 아무도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노인정이 더 불편해질 걸 알았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물어봤다가 저까지 영수 할아버지처럼 될까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누가 말해도 되고 누가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정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려고요. 근데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자 할머니한테도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이것도 멈췄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노인정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가자니 불편하고 안 가자니 외롭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노인정에 갔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더 답답했거든요. 사람이 더 줄어 있었어요. 5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한 분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또 다른 분은 아예 눈을 피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무 생각을 해봐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요. 순자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왔었는데요. 그랬나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분명 저를 봤을 텐데요. 철수 할아버지도 저를 봤습니다. 근데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어느 편도 들지 않았는데요. 그게 문제였나 봅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노인정에 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가도 아무도 말을 안 걸었으니까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다가갔어요.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었어요. 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이름은 없었어요. 익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가 붙인 걸까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글을 보더니 말했어요. 누가 이런 걸 붙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종이를 떼어냈어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종이를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인정에 갔어요. 게시판에 또 같은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또 떼어냈어요. 사흘째 되는 날도 같은 글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순자 할머니가 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게시판 앞에 섰어요. 한참을 글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누군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는 걸요. 일주일 후 노인정 게시판에 또 다른 글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내용이 달랐어요. 순자 할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저를 피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문제였나 봅니다. 침묵한 것 자체가 선택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붙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수 할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노인정을 떠난 다른 누군가일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을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다음 차례가 시작됐다는 걸요.